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속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 위치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박스권 자체가 전부 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다 매직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여기 보이는 이 전고점을 돌파해내주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충분히 잘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전고점을 돌파해내 주고 상승해 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바닥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점상 이렇게 상한가로 그냥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음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죠. 음봉으로 빠지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음봉 한번 나오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결국 한 캔들 내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크게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한번 거래가 멈추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이것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양봉으로 돌려 세우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한번 멈추고요. 또 올라가다가 또 한번 멈추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 멈추고 위에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하락 장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눈여겨보셨다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장악형이죠. 하락 장악형. 요거는 멈춘 거고요. 요거는 점상입니다. 다음은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한국의 독자 참여 방침 소식으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앞에 보이는 이런 고점을 돌파해내주고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근처에 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가 의미 있는 저항 자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고요. 이 흰색 선이 종가입니다. 종가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여기로 와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여기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결국 여기를 뚫고 내려갔다가 이쪽에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주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 있는 지금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지지도 한번 받아주고 저항도 받았던 그 가격대, 이 가격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을 받아주는지 혹은 다시 돌파를 해서 새롭게 시세를 분출해 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일단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주가의 위치가 거의 9,860원이고요. 그리고 종가에서 여기 시가 가격대가 한 7,500원에서 8,300원 그 사이쯤 여기를 지금 갭 돌파를 해주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던 이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저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결국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가상 이 근처에 있었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갭으로,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주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종가와 시가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벌어졌던 구간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가격이 이제 다음날 시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저항을,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해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가 내에서 의미 있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깨도 이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시가를 회복시켜 준다면 여기서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 자리를 보시면 이런 자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갭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싸움을 벌이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테크입니다. 영어테크는 미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재활용 R&D 지원 소식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상승, 그리고 크게 하락, 그리고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돌려내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 부근이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지를 받던 구간, 저항을 받던 구간, 네, 이런 부분을 돌파해내주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어디서 받는가 하면 네, 이렇게 과거에 싸움을 벌였던 그 가격대, 그리고 다시 저항을 받았었던 이런 가격대에서 돌파해내주고 다시 지지를 받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저항받던 요 구간이고요. 그리고 앞서 윗꼬리가 발생했던 윗꼬리의 거의 중심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크게 돌파해내 주는지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음봉에서 보이는 요 전체적인 캔들의 중심선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요 윗꼬리, 이 긴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는 이 긴 윗꼬리의 중심선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보이는 이 윗꼬리는 몸통을 제외하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은 한번 상승을 해주었다가 하락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윗꼬리라고 하면 여기 시가죠. 이 시가에서 상승했다가 시가를 깨는 구간, 즉 시작과 동시에 매도세가 유입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매도세로 밀어버린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긴 윗꼬리의 중심선은 상승을 기대했던 구간, 그리고 다시 매도가 나왔던 그 구간에 매수와 매도가 심리가 얽혀있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돌파해내주는 흐름 지켜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네, 현재 주가가 그쵸, 여기 지금 저항 살짝 넘었지만 저항 부분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네, 여기 윗꼬리, 이렇게 긴 윗꼬리의 또 중심 부분에 아직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상승 추세를 한번 꺾어냈죠. 상승 추세를 한번 꺾어내고 다시 바닥에서 돌려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보여주었을 때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돌려 내세우면서 상승해 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엇 파동이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 다시 C파까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M파동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 이런 큰 갭 음봉 보이시죠? 네, 이 갭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넘어서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다 털어먹고 나갔을 가능성이 큰 구간입니다. 털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물건을 다 넘기고 내 거를 다 털었는데 여기에서 더 올려 내세울 필요가 없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올려 내세우는 주체자라고 한다는 말이죠. 네, 내 거를 다 넘기고 나서 남들이 올리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손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내 거를 다 팔고 나서 내가 다시 관리를 하면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게 올린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내가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왜 거기서 다 팔았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았을 수 있는 구간, 털었다라고 판단되는 이 구간을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는 우리가 100%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털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혹은 털었을 수 있으니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네, 털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예측이고요. 네, 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만약에 털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하는 그 과정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런 갭 음봉을 띄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지지받을 때, 요럴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좀 멀리 보자면 이런 구간이 되겠고요. 좀 가깝게 보자면 뭐 이런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윗꼬리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시가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고가와 시가 요 사이에서 지지저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화테크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다시 눌렸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봤었어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눌렸다, 털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여기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또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때 요 윗꼬리상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 주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크게 한번 빵 치고 여기 고점을 넘겼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죠. 윗꼬리를 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지는 이 구간 안에서 분봉상 파동을 보시고 지지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저항, 그리고 저항을 받아주는 이런 배집 구간 혹은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매물소화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하였으나 거기에 준하지 않은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서 눌러주는 매도세가 적었다, 그리고 그 매도세 혹은 내가 물량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물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에도 맞설 수 있고, 혹은 매도세가 없을 때 내가 가볍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 쪼는 것이 아니라 눌림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분할로 접근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몸빵이다, 몰빵, 풀대출 받아서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나 늘 이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고요. 내가 그럴 거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이럴 것 같다라고 확률에 기인하시는 거고요. 이 확률적으로 내가 접근을 했으면 이 안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확률에 배팅했으니까 나는 그냥 못 먹어도 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확률적으로 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간다면 어떻게 하고, 안 간다면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시나리오를 세워두시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또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두산 EUB입니다. 두산 EUB는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한국의 독자 참여 방침 소식으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고점을 지금 돌파해내주고 앞에 보이는 이런 매물을 돌파해내주는 게 좋다, 그런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이런 저항대 부분을 돌파해내주는지 봐야 된다. 지금 여기 딱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을 어디로 졌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여기에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저항들이 있었고요. 이 저항을 딱 만나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시가로 갭을 띄우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대를 이런 저항대에서 맞고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물
이전에 있었던 매물도 나오고 혹은 여기 아래서 샀던 사람들이 시가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 매도 물량을 받고 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해 주었고요. 결국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우선주인 만큼 적은 물량으로도 컨트롤이 매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들은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쉽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데우플러스입니다. 데우플러스는 코로나19 백신 운반용 초저온 냉동고를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사실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돌려 올라가면서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122평 그리고 이전 저항에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지를 어디서 받았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여기 보시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가 개분봉 여기 부분을 결국에는 돌파해 주면서 큰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대들에서 돌파 그리고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 눌림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에서 결국 지지를 어디서 받아주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전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 저항이 계속 나오냐 이거를 단순하게 지지다 저항이다 어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거에 매몰되시면 이거를 레인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로 하나의 선 개념으로 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딱 선 개념으로 보셔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깨냐 왜 여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냐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이 가격대의 의미를 보시면 좋습니다. 즉 이 주가는 900원에서 1000원 혹은 1100원 이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싸움이 벌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9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저항도 받고 지지도 받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나오는 캔들의 모양의 현상이 결국 지지 저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이 가격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보다 위로 갈지 이 가격대보다 아래로 갈지 싸움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와 블로그 오셔서 돈 되는 무료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오픈톡방 오셔서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6월 8일 상한가 5종목에 대해서 각 테마와 종목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각 테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해당 종목들 앞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물려있던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상한가 점상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부착이었습니다.